네, 반갑습니다. 저는 메스홀릭의 교육팀장을 맡고 있는 정진영 매니저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우선은 가장 이 어려운 시기에 어려운 발걸음 해주신 원장님들께 다시 한번 감사 인사드리고요. 본론으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저희가 이거를 준비하게 된 계기는 아까 지사장님 말씀해 주셨던 것처럼 아무래도 앞으로 이제 코로나 사태가 장기화될 것으로 보여요. 뭐 누가 봐도 단순에 끝나진 않을 것 같지만 그런 장기화에 대비해서 우리는 앞으로 비대면 수업을 학원에선 준비하지 않으면은 아마 학원에서는 더욱더 힘들어지는 상황이 올 것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메스홀릭이라는 프로그램을 활용해서 줌이라는 프로그램과 또 접목하여 우리가 비대면 수업을 어떻게 준비할 수 있었고, 그리고 2월부터 6월까지 여러 학원들이 그 성공 사례를 지금 저희에게 주셨어요. 그래서 그런 사례들을 오늘 우리 원장님들과 함께 나누고자 저희가 오늘 이렇게 준비하게 되었습니다. 아마 선생님 원장님들 아시다시피 한 유형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우리는 이런 학습 플로우를 거치게 돼요. 개념 강의를 듣게 되고 개념 익히기 문제를 풀고, 이거는 물론 온라인에서 가능하죠. 그 다음 이제 유형 확인 부분에서 필수 예제 선생님이 풀어주시고 1차 학습 애들이 풀고, 또 틀리면 오답 학습하고, 그 다음에 2차 확인 학습 풀고, 2차 학습 또 틀리면 오답 문제 풀고, 그 다음에 공통 취향 유형 과제로 내주고 또 다른 오답 유사 학습까지, 그리고 뭐 주말 되기 전에 금요일에는 한번 주간 오답 학습 과제까지도 이렇게 복습할 수 있는데, 그 한 유형을 완전히 이해하기 위해서는 이런 여러 단계의 플로우를 거쳐야 된다는 것을 한번 말씀드리고 싶어서 가져왔는데, 이 모든 것들이 비대면으로도 다 운영이 가능했다라는 점을 간단히 말씀드립니다. 그런 이제 학습 프로그램을 운영하시면서 원장님들이 다 공통적으로 말씀하신 게 있어요. 우리 메스홀릭에는 실시간 관리 기능이 되는 것이 있기 때문에 이 모든 것이 가능했다라고 했는데, 우리 원장님 혹시 어떤 기능일까요? 실시간. 우리 메스홀릭에 여러 가지 기능들이 있죠. 실시간으로 학생들과 주고받을 수 있는 거. 저는 그거 많이 활용은 안 했는데 챗 맞아요. 말씀하시는 거예요? 메스챗 아니고 메스톡. 카카오톡, 메스톡, 이런 기능이 있죠. 우리 메스톡이라는 기능이 있어요. 저희 메스홀릭 안에는. 그래서 그 기능을 활용해서 정말 많은 것들을 비대면으로 수업을 할 수 있었다라고 저희한테 공통적으로 말씀을 하셨는데, 과연 어떤 부분들이 이 원장님들이 그렇게 말씀을 하셨는지 제가 간단한 사례로 말씀을 드릴게요. 우선은 메스홀릭 프로그램 안에 이제 메스톡이라는 게 우측 상단에 이렇게 이모티콘으로 있죠. 이게 이제 메스톡이 오게 되면은 요게 이제 지금 움직이진 않지만 딸랑딸랑 움직이게 됩니다. 그러면은 학생이 뭔가 학습을 기록했거나 아니면 뭐 채팅을 보냈거나 하게 되면은 우리는 이 기능이 이제 딸랑딸랑 하는 걸 보면 클릭을 하면은 어떤 학생이 보냈는지 맨 상단부터 이제 최신 순으로 이제 올라오게 됩니다. 그러면 진영이라는 학생이 어떤 문자를 보냈네 확인하려면 클릭하고 문자를 보던지 아니면 학습 이력을 볼 수 있겠죠. 그래서 이런 것들을 실시간으로 확인하면서 학원에는 선생님이 앉아 계시고 집에는 아이들이 문제를 풀면 이런 것들이 이제 우리 메스홀릭 안에서는 푸는 정보들이 왔다 갔다 할 수 있잖아요. 근데 카카오톡이나 이런 것들은 사실 정보가 불가능하니까, 그런 것들은 사실 아이들 뭐 오늘 숙제 내줬습니다 뭐 이런 식의 관리라면, 정말 우리 메스홀릭 안에서 문제를 관리하기 위해서는 이런 메스톡 기능이 실시간으로 양방향 소통이 정말 좋았다라는 평을 하셨고요. 지금 뭐 예로 선생님 질문이 있어요. 이 문제 모르겠습니다 하면은 이 문제에 대한 기록이 이제 남으니까 클릭을 하게 되면은 선생님이 보시고 뭐가 틀렸는지 확인한 다음에 사진 파일까지 해서 첨삭해서 아이들과 소통을 할 수 있겠죠. 사실 이 기능 자체가 안 익숙해서 그렇지, 카카오톡도 사실 뭐 카카오 스토리도 그렇고 밴드도 그렇고 안 익숙한 사람은 사실 처음엔 좀 더디지만 하다 보면 그게 내키게 돼요. 근데 이 원장님들도 메스톡을 잘 안 사용하셨지만은 비대면 기간 때 가장 효율적인 방법을 생각하신 거예요. 카카오톡으로 언제 이거 기록해가지고 이거 보내고 있어요. 2번, 3번 거쳐야 되는데 우리 메스톡으로는 실시간으로 운영 가능했기 때문에 코로나 기간 때 잘 활용할 수 있었다라고 하고요. 더불어서 조금 더 활용 방안 말씀드리면, 우리 이
기록 클릭하잖아요. 그러면 이렇게 이제 문제지가 뜨죠. 정확한 더 상세 정보가. 그러면 아이들 사실 문제 풀고 끝나는 거에 그칠 수도 있어요. 왜냐면 비대면 수업 자체가 만나지 않기 때문에 애들이랑 나랑 복잡하면 안 돼요. 가장 간단하고 임팩트 있게 활용해야 되는데 사실 틀린 문제에 대해서 오답까지 관리해주고 이러다 보면은 아이들도 헷갈리고 나도 막 놓칠 수도 있는데 이 메스톡 기능 안에는 이런 문제를 바로 띄울 수 있어서 요 틀린 문제만이라는 게 있죠. 체크를 하시게 되면은 틀린 문제만 간추려집니다. 그래서 아이들한테 바로 그냥 한 번 클릭만에 틀린 문제 확인해서 얘가 뭐 틀렸는지도 확인할 수 있고 선생님은 또 이 틀린 문제만 과제로 또 내주실 수도 있겠죠. 그래서 메스톡 기능으로 아이들 관리뿐만 아니라 한 번에 오답 과제까지 내줄 수 있는 그런 활용 방안으로 비대면 때 운영을 하셨다. 지금 제가 말씀드린 거는 학원에 아이들이 다 못 나왔을 때 가능한 부분을 얘기 드리고 있는 거예요. 이제 그 모델들을 저희가 2월 달에 만들었고 2가지 모델이 있습니다. 딱 간단하게 그 2가지 모델을 활용할 수 있도록 제가 또 2월부터 한 4월까지 2달간 원장님들과 줌에서 만나서 제가 줌으로 기능 교육을 해드렸어요. 간단하게. 그래서 실제로 한 200개 넘는 학원들이 줌을 신청하셨고요. 저희가 그거만큼 지원을 해드려서 정말 좋은 사례들이 나올 수 있었겠죠. 그 사례들을 오늘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 우선은 첫 번째 모델은 화면 공유 수업 모델이에요. 지금 보시면 간단하게 상황 설명드리면 학원에는 우리 선생님 한 분 앉아 계시고요. 그리고 각자 집에는 학생들이 다 있는 거예요. 이 말은 무엇이냐면 지금 상황은 아니지만 코로나가 이제 만약에 대구 사태처럼 갑자기 빡 터져가지고 몇천 명씩 걸리게 되면은 못 오게 되겠죠. 학원에. 당연히 못 오겠죠. 국가에서도 이제 금지령이 되겠죠. 그러면 이 모델은 즉슨 뭐냐면 학원 애들이 전원이 못 올 때 사용 가능한 모델입니다. 그래서 화면을 공유해서 아이들에게 각자 송출하는 방식으로 운영되는 형태고요. 그리고 조금 현실적인 얘기를 하자면 이 화면 공유 수업의 좀 퀄리티를 높이기 위해서는 그냥 노트북이나 뭐 이런 장비도 당연히 가능한데 제일 좋은 거는 저는 그 패드나 아니면 탭 같이 이제 펜 기능 되는 거 있잖아요. 요런 기기들이 있으면은 정말 편해요. 그 기기 하나로 선생님 한 분이서 대략 하루에 제가 나중에 말씀드리겠지만 한 20-30명 커버하셨습니다. 그러니까 그 값어치를 좀 따져 보셔야 될 텐데 제가 그렇다고 해서 그냥 막 던지는 건 아니고 3가지 모델들을 분석해 봤어요. 첫 번째는 아이패드, 두 번째는 갤럭시 탭, 세 번째는 샤오미 관련된 거.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이 모델을 활용해서 우리 메스홀릭으로 2가지 방안을 쓰실 수 있어요. 우리 메스홀릭 다 쓰시니까 잠깐 그 시뮬레이션 해볼게요. 자, 사이트 딱 들어가면은 어떤 수업이든 들어가시면은 유형 분석 화면이 있죠. 유형 분석 화면 들어가시면은 아마 그 화면은 처음에 과제 모드로 세팅되어 있을 겁니다. 선생님들이 이제 체크해가지고 과제 내주시잖아요. 근데 그 과제 모드라는 버튼 옆에 수업 모드라고 있어요. 나중에 한번 확인해 보세요. 그 수업 모드를 누르시면은 전체적인 그 화면 구성이 조금 바뀝니다. 어떻게 나오냐면은 개념을 딱 클릭하면 개념 딱 띄울 수 있고요. 그 우리 PDF 파일로 다운받은 것처럼 개념 딱 띄우고 그 다음에 필수 예제, 뭐 대표 문제 풀고 확인학습 1차, 확인학습 2차 이런 소단원 단위로 순차적으로 화면이 띄워져요. 그러면 그 화면 그대로 아이들한테 송출되는 거예요. 내가 띄우는 화면이. 그래서 아이들은 그 화면을 보면서 선생님 수업하시는 진행하시면 되고 주석 기능 활용해서 이렇게 필기하셨다가 한 챕터가 끝나면 그냥 지우기 버튼만 누르면 한 번에 싹 사라지거든요. 그렇게 하면서 이제 운영을 하실 수 있고요. 두 번째는 제가 아까 말씀드린 PDF 파일 다운받을 수 있죠. 교재 생성하시면은. 그 PDF 파일 다운받으셔서 PDF 파일 열면은 사실 그게 온라인 북이잖아요. 네. 프린트하기 직전이니까. 그래서 그걸 띄워 놓으신 다음에 스크롤바만 쭉쭉쭉 내리면서 아이들한테 그 개념 설명해주고 필수 예제 풀어주면 애들이 또 집에서는 책도 갖고 있겠죠. 책이 미리 배부가 돼 있다면은 아이들은 이제 노트북 화면이나 뭐 자기 핸드폰 최소한의 사양까지는 핸드폰 보면서 책 뭐 선생님 수업하는 거 듣고 책으로 풀고 책에 이제 뭐 QR코드나 답안 입력 할 수 있는 학습 번호가 있죠. 그거는 아이들이 직접 자기가 답안 뭐 핸드폰으로 입력하거나 하면은 선생님은 나중에 그 아이들이 입력한 답만 확인해서 아 얘가 제출했네 안 했네만 확인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사실 이 모든 것들이 그런 순차적인 굴레로 이제 돌아가는 거거든요. 그래서 아이들이 아예 못 왔다고 해서 당황하지 않고 우리 메소올릭으로 그런 화면 구성 2가지 모델로 활용할 수 있다라고 말씀드리고, 그 다음에 이제 많이들 선호하시는 또 다른 케이스가 칠판 강의를 아이들한테 송출하는 모델입니다. 앞에 거는 사실 조금 젊은 원장님들 그리고 젊은 선생님들이 좀 선호하시고 초등부 선생님들이 많이들 이용하신 케이스고요. 이 2번째는 아무래도 우리 중고등부 강의는 좀 막 온라인으로 하는 것보다는 딱 칠판 해가지고 하는 게 훨씬 더 편하신 분들은 이게 좋잖아요. 그래서 이 수업 자체를 송출을 하는 건데, 이 모델은 과연 어떤 특징을 갖고 있는지 제가 한번 설명을 드릴게요. 모니터를 제가 권장할까요? 좀 밑에 약간 힌트가 있네요. 수업 집중도 확인용 모니터. 당연하죠. 우리 아이들이 없는데 나는 그냥 벽 보고 계속 수업하고 있는 거예요. 그럼 애들이 과연 뭘 할까요? 가뜩이나 지금 학원에도 없는데 애들 수업 보면서 사실 어떤 애들은 옆에 이제 수업 선생님 잘하고 있습니다 하면서 옆에서 아마 게임 돌리고 있을 거예요. 이런 애들도 있어요, 100%. 근데 어찌됐든 간에 애들 얼굴을 볼 수 있어야 내가 강의를 잘 하고 있고 뭔가 잘 전달될 수 있고 이렇게 생각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이제 핸드폰이나 뭐 다 송출하는 그 화면에 모니터를 이제 젠더로 연결하시면은 이 화면을 2가지로 분류할 수 있어요. 그래서 이 모델들로 이제 실제로 저희 메솔릭 고객 중에서 정말 잘 운영하신 케이스를 제가 2가지를 갖고 왔거든요. 이 학원 같은 경우에는 선생님들이 수업을 하지 않습니다. 선생님 수업을 하지 않고 코치만 해주세요. 첨삭이랑. 그리고 이 원장님 같은 경우에는 완전 메소올릭 전체 올 교재를 쓰세요. 다른 뭐 시중 교재 쓰시지 않습니다. 그리고 초중고가 같이 있는 학원이고요. 학원 형태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초중고가 다 있는 무학년제로 운영되는 학원입니다. 이 말은 즉슨 한 타임에 초중고생이 다 몰릴 수도 있다는 뜻이에요. 근데 지금 이 학원 원래 형태도 이런데 온라인 수업으로도 다 이렇게 하셨어요. 그냥 애들이 오고 안 오고 차이기 때문에 이거 지금부터 설명드리는 건 애들이 학원에 못 왔던 상황을 좀 시뮬레이션 하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이 학원에서 쓰신 온라인 수업 방식은 100% 화면 공유 수업. 아까 제가 첫 번째 모델로 활용한 방법 있죠? 칠판 강의 말고 그 전에 설명드렸던 방식으로 하셨고요. 필요했던 장비를 한번 살펴보면은 선생님 같은 경우에는 이제 펜 기능, 노트 기능이 되는 노트북, 이분도 삼성을 되게 좋아하시는데 갤럭시 플렉스 이온 뭐 이런 거 있잖아요. 플렉스 같은 경우는 펜이 있어요. 그래서 그거 뽑아가지고 이렇게 사용하셨고, 정 안 되면 이제 휴대폰까지 동원해서 학생들이랑 소통을 하셨다 하고요. 그리고 학생들은 필수 조건이 노트북과 책이 필요했다. 여기서도 마찬가지고 제가 뒤 학원도 마찬가지인데 어떻게 해서든 온라인 수업을 하려면 핸드폰 절대 안 됨. 아이들 노트북. 왜냐면 아이들 노트북으로 해야 그 답안 입력도 쉽게 할 수 있고 자기가 푼 거 이런 식으로 이제 운영할 수 있고, 뭔가 화면도 달라요. 줌 들어오면 핸드폰으로 들어오는 화면은 약간 세로로 작게 보이는데 노트북으로 들어오면 넓게 보이거든요. 그만큼 아이들 얼굴을 잘 봤어야 됐다라는 얘기가 되겠죠. 그리고 수업 시간 같은 경우에는 뭐 그냥 이거는 어차피 제가 파일 다 드릴 거니까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초중등 같은 경우에는 주 3회에 2시간을 운영하시는 케이스였고, 고등은 주 3회에 2시간 반에서 3시간까지 활용을 하셔서 한 타임에 운영을 하셨다고 하고요. 수업 정원이란 게 있는데 무조건 8명이 맥시멈입니다. 이 8명 안에는 초등학생 뭐 2명, 중학생 4명, 이렇게 뭐 고등학생도 섞일 수 있겠죠. 이제 이런 학습 플로우를 갖고 있었는데 원래 이렇게 운영하시는 학원이에요. 근데 온라인으로도 100% 운영을 했다라고 하셨는데, 이 학원 특징을 보면 이제 요것만 잘 보시면 돼요. 선생님 강의는 절대 없고 피드백과 첨삭만 해주셨고요. 그 다음에 개념 공부는 100% 메소올릭 동영상을 활용했다. 그래서 지금 보시면 이 개념 학습에 대한 플로우는 연산대장 아시죠? 연산대장으로 일단 풀고, 그 다음에 개념 학습 동영상 하고 문제 풀고, 그 다음에 아이들이 이제 1차 확인 학습, 2차 확인 학습 풀고, 이게 다 자기 스스로 하는 거예요. 쏟아놓은 수업 만들어 놓고. 그러면 애들이 자기 학습 플로우는 딱 정해져 있으니까 그 학습 플로우에 맞게 단원만 다르겠죠. 뭐 초등학생은 뭘 하고 중학생은 뭘 하고 하다가 질문이 생기면
선생님한테 질문을 하게 됩니다. 줌 안에서는 손들기라는 기능이 있어요. 혹은 이제 화면에서 이렇게 손 들어도 되겠죠? 그러면 선생님들이 이제 보다가 그래 진영이 질문해 이러면은 이런 방식을 썼어요. 제가 이 얘기를 안 했는데 줌 기능 안에는 또 이제 그런 기능이 있어요. 선생님이 컨트롤을 하실 수 있어요. 해서 전체 오디오를 오프 시킬 수 있습니다. 그리고 내 목소리도 아이들한테 안 들리게 할 수 있어요. 그런데 이제 질문이 생긴 친구들이 있잖아요. 그러면은 손 들었어요. 그럼 이 친구가 만약에 질문을 했다 하면 이 친구만 컨트롤해서 오디오 온을 나랑만 소통하게끔 할 수 있어요. 내 말이 이 사람들한테는 안 들리게 할 수 있는 거죠. 아예 오디오를 빼버릴 수 있는 거예요. 그러면 애들은 자기 학습 플로우 막 공부하면서도 이 질문하는 학생 얘기가 들리면 거슬릴 거 아니에요. 이어폰 끼고 있는데 이 아이만 내가 컨트롤 해주고 있다가 질문이 끝나면 컨트롤 오프, 오디오 오프 시키고 다시 운영하시면 되고, 또 여기서 질문이 하나 생길 수 있어요. 한 아이 질문하고 있는데 첨삭하고 있는데 또 다른 아이 질문이 생길 수 있잖아요. 그러면 이제 대기 순번을 만들어 놓는 거예요. 이 아이가 또 손 들면 선생님이 그래 지영아 잠깐만 해놓고 이제 채팅창이 있어요. 거기 옆에 잠깐 지영이 첨삭 1 대기 1번 뭐 이런 식으로 한 다음에 이 아이 끝나면 이 아이는 그거 스킵해놓고 다른 거 풀고 있다가 다시 하면 돼요. 그러니까 이게 그렇게 딜레이가 크지 않으려면 맥시멈 인원이 그래도 8명까지가 딱이었다 라고 해서 이 원장님이 그 인원을 정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뒤에는 이제 레벨업 학습을 할 수 있는 가장 일반적인 소단원 학습으로 운영할 수 있는 케이스죠. 그래서 이런 과정으로 해서 초중등은 1시간 반, 고등은 이제 2시간 반씩 이렇게 운영을 하실 수 있다 하고요. 네, 두 번째 학원은 멀리 갔다 왔죠? 부산의 한재욱 수학학원이라는 곳이에요. 여기 같은 경우에는 이제 강의와 코치를 병행하는 학원 케이스로 줌을 활용해서 메솔릭을 비대면 수업을 진행하셨고요. 우선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학원 형태는 중고등부 본관을 운영하시고 있다가 초등관을 옆에 세우신 케이스고요. 그 다음에 온라인 수업 방식은 화면 공유 100%는 초등관에서 쓰셨고요. 칠판 수업 송출형과 화면 공유를 병행해서 쓰신 케이스인데 이건 중고등관에서 쓰셨습니다. 화면 공유 100%는 초등관에 사실 왜 썼을까요? 코로나 사태가 심해지면은 초등부 애들은 잘 안 오게 되죠. 아무래도 초등학생을 둔 어머님들은 더 불안해서 다 학교도 안 보냈잖아요. 그만큼 학원도 안 보냈기 때문에 화면 공유 100%를 쓸 수밖에 없었다라고 하셨고요. 아까 제가 말한 거에 대한 증빙이 되겠죠. 지금 제가 학원에 가가지고 잠깐 허락받고 실제 수업 장면을 찍어왔어요. 그래서 칠판 수업 송출형 장비를 쓰신 아까 그 칠판 강의를 하시는 이분은 이 삼각대는 아니지만 거치대 하나, 이것도 산 거 아니에요. 그냥 학원에 옷걸이인가 거는 건데 이거에다가 옆에 이제 테이핑 해가지고 여기다 붙여서 대략 한 1m 되겠죠? 이 거리로 이제 수업을 하신 거고요. 그리고 지금 보시면은 여기 노트북 있죠? 노트북을 연결해서 이렇게 듀얼로 쓰신 거예요. 그래서 노트북으로는 애들 얼굴을 보시면서 수업을 촬영하셨고요. 그리고 조금 더 놀랐던 점은 이 화면 각도에는 안 보이지만 이쪽에 한 명이 앉아 있습니다. 학생 한 명이. 그 학생이 한 명 앉아 있다는 거는 뭐냐면 이 수업 모델 자체가 병행해서 쓸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같은 현상, 학원에 보내기 조금 애매하신 부모님들이 있잖아요. 그런 아이들은 아예 온라인 수업을 듣는 걸 권장하셨고, 그래도 난 우리 애는 학원에 간다 하는 애들은 여기 뒤편에 앉아서 수업을 듣는 거예요. 네. 원래 이 학생이 좀 앞에 있었는데 제가 좀 뒤로 뺐어요. 촬영한다고. 그래서 어쨌든 간에 병행해서 쓸 수 있는 모델이고, 삼각대와 탭만 필요해도 최소한의 장비를 쓸 수 있고, 노트북과 유인물, 노트북은 이제 모니터링을 할 수 있고, 유인물에 대한 설명을 제가 조금 뒤에 또 해드릴게요. 뭔지. 그리고 초등부 같은 경우에는 화면 공유 수업 형태를 쓰셨고요. 실제로 수업하시는데 제가 살짝 옆에 가서 이렇게 찍어 온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여기는 이제 이 모니터를 통해서 교재를 띄워놓고 아이들 얼굴, 한 반에 보시면은 초등부 같은 경우는 제가 좀 말씀드리겠지만 6명 정도로 운영하십니다. 그래서 모니터링 화면이 굳이 듀얼로 쓰실 필요 없이 이렇게 5명에서 6명이 요 옆에 보여요. 애들 얼굴이. 운영하셨고요.
그리고 펜 기능 되는 탭. 탭 이용해 하셔가지고 요 화면 그대로 띄워놓고 여기다가 이제 필기하신 거예요. 그럼 여기서 알아서 이렇게 필기가 됩니다. 이 화면 그대로 아이들한테 송출되기 때문에 아주 편리하게 쓰신 거죠. 그래서 웹캠 되는 노트북이나 펜 기능 되는 거, 그리고 학생들은 또 역시나 노트북과 유인물만 필요했다. 노트북 무조건 있어야 된다고 하더라고요. 학생 정 안 되면 핸드폰 다 있으니까. 여기 학원 같은 경우에는 이제 시간표가 되게 다양해요. 초등 같은 경우에는 주 5일, 그러니까 월화수목금 매일 1시간씩 운영을 하셨고요. 지금 하시는 사례는 온라인 운영 사례입니다. 간혹 착각하세요. 제가 이렇게 찝어지지 않으면 자꾸 이제 학원 그냥 오프라인으로 생각하시는데 정말 다 온라인으로. 그리고 중등 고1은 주 3회 2시간, 고2는 주 3회에 1시간 반인 경우가 있고 주 5일에 1시간 반. 문과 이과예요. 그리고 고3은 주 3일에 1시간 반. 이렇게 운영을 하셨는데 지금 초등이 주 5일에 매일 1시간과 고등이 1시간 반에 좀 집중을 해서 나중에 접목시켜서 들어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수업 정원은 초등은 무조건 3명에서 5명. 이유에 대해서는 말씀드릴게요. 좀 적죠? 생각한 것보다. 그리고 중고등부는 6명에서 8명. 아까 수학의 전설이랑 똑같고요. 고3은 전체 인원 한 번에. 왜냐면 원장님이 고3을 코치해 주세요. 그래서 고3이 한 10명 정도 됩니다. 어쩔 수 없이 나누기가 좀 애매해서 고3은 한 반에 다 몰아서 온라인 수업 진행을 하셨다고 하고요. 자, 아까 초등부 시간표는 그렇게 됐죠. 매일매일 1시간씩이죠. 근데 그거를 착안해서 이런 아이디어를 짰고 이 온라인 수업 시간표가 어떻게 운영되는지 제가 지금부터 설명을 드릴게요. 그룹 1에는 5명이 들어가 있어요. 그리고 그룹 1은 1시부터 1시 반까지 30분간 줌 안에서 선생님의 강의가 시작됩니다. 그러면 강의를 해주시고 1시 반이 되면 아이들이 30분 동안 학습을 할 수 있는 그 문제를 아이들한테 줘요. 그러면 아이들이 이 학습하는 시간 동안에는 줌에 나가 있습니다. 그 줌에 나가 있는 동안 그룹 2 5명이 이 줌에 들어오게 됩니다. 그러면 그룹 2의 학생들이 강의를 또 30분을 들어요. 그리고 30분이 끝나면 그룹 2에 똑같이 그룹 1처럼 했던 것처럼 학습할 수 있는 30분의 학습량을 줍니다. 그 이 학습을 할 동안 아까 나가 있던 아이들, 그룹 1의 아이들이 다시 줌에 들어와서 첨삭을 받아요. 1시간 반, 그룹 1이 1시간 반의 학습 효과를 갖게 오게 되는 거고요. 선생님은 사실 그룹 1을 만나는 시간은 30분, 30분. 기존 1시간이랑 똑같죠? 하루에 아이들이 1시간 학습한다고 했잖아요. 전체적으로. 이런 논리로 계속 그룹 3, 그룹 4까지 하면 5명 한 20명 되겠죠. 한 선생님이 하루에 커버할 수 있는 학생 수가 대략 20명 정도예요. 그러면 여기 선생님 한 7분 계시거든요. 초등반에. 엄청 다 많이 커버할 수 있었겠죠. 여기서 저는 사실 되게 효과적으로 잘 짜셨는데 저는 베스트는 이거라고 봐요. 원래 기존의 학생들은 1시간 수업을 합니다. 근데 아까 제가 그랬죠. 이 원장님 애들이 노는 꼴 못 본다고. 집에 가서 100% 놀 거라고. 그래서 머리를 짠 게 강의를 하고 나면은 이 첨삭을 해야 되기 때문에 애들이 이 30분 동안 공부를 할 수밖에 없어요. 쉬는 시간이 아닌 거죠. 뭐 화장실 갔다 올 수 있지만 이 첨삭이라는 시간이 기다려지고 있기 때문에 이 학습 시간에는 애들이 공부를 할 수밖에 없다고 생각을 하신 거죠. 그래서 더 효과를 본 게 아이들한테는 30분에 더 시간이 늘었네? 온라인 수업을 하다 보니까 기존에 오프라인 우리 학원에서는 안 되던 게 되네? 네. 이런 온라인 수업의 아주 장점인 부분을 활용을 하신 거죠. 그래서 저는 와 이렇게도 할 수 있구나. 내가 만약에 원장이면은 무조건 이거 비대면 수업 이 시간표로 난 활용하겠다. 좀 뭐 시간은 좀 바꿀 수 있어도. 그래서 이런 시간표로 운영했고 사실 이런 Q&A도 있었어요. 그러면 선생님들 진짜 죽어나가는 거 아닙니까? 아까 말했잖아요. 선생님들 노력 많이 든 만큼 어필할 수 있다고 부모님들한테. 지금은 사실 이걸 하는 곳도 있고 안 하는 곳도 있어요. 이 학원 학생들 중에서. 근데 하여튼 그 코로나 기간 아까 말씀하신 그런 팬데믹 그런 기간에는 어쩔 수 없이 해야 돼. 그런데 우리는 돈 적게 받을 수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그만큼 잘 운영을 하신 케이스다. 그리고 아까 말한 것처럼
그 한 선생님이 그룹 1의 강의는 개념 강의 하시고 개념 유형 학습 하시고 필수 예제까지 하시는 거를 강의라고 하셨고요. 여기 학원 같은 경우는 100% 메솔릭 소단원 수업을 다 만들어 놓으셨어요. 이 소단원 수업으로 100%다 소소소소소예요. 여기 학원 사이트 들어가면. 그리고 학생들은 이제 강의가 끝나면 문제를 푸는데 1차 확인 학습과 2차 확인 학습 정도가 딱 3, 40분 초등부 아이들이 풀기에 딱 적합한 문제량으로 세팅을 하셨고요. 그 다음에 다시 들어와서 이 1차 학습, 2차 학습 푼 거에 대한 선생님이 첨삭을 해주십니다. 그리고 피드백도 해주시고요. 이게 끝이 아니고 끝나면 아이들 다 답 기록을 해놨겠죠, 메솔릭에. 그 기록한 거 보시고 과제를 내주세요. 과제를 내주시는데 초등부 같은 경우에는 일단 전범위 모의고사 활용해서 5회차까지 월화수목금 분량을 매주 월요일 날 일주일분을 아예 그냥 다 통으로 줬어요. 왜냐면 월요일 날 화요일 거 주고 화요일 날 수요일 거 주고 이러면 선생님 또 노력 대비 해줘야 되잖아요. 그러지 않고 전범위 모의고사 특징이 1회차 회차별로 만들 수 있죠. 난이도랑 문제수 조절해서 그렇게 잘 활용하셨고, 좀 잘하는 학생들은 이 소단원 수업을 별개로 하나 또 열어서 난이도만 좀 높여가지고 심화 난이도로 조금 더 풀 수 있게끔 과제를 운영을 하셨다고 합니다. 그래서 강의, 문제풀기, 문제첨삭, 과제, 그리고 과제는 또 피드백이랑 첨삭이 필요하잖아요. 확인하고, 확인은 당연히 메스톡. 날라오니까 바로 애들이 답안 입력하면 메스톡으로 확인하셨고, 사실 저는 첨삭도 메스톡으로 하실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카카오톡은 이제 단톡방이란 게 있잖아요. 따로 이제 방을 팔 수 있잖아요. 그런 부분 때문에 피드백은 이쪽에서 줬다고 하십니다. 그래서 정말 모범적인 케이스라고 봐요. 할 거 다 했죠? 수업하고 학습하고 피드백 주고 과제까지, 확인까지 아주 효과적으로 쓰신 학습 플로우라고 저는 봐요. 그리고 중고등반도 똑같아요. 시간만 좀 늘어났지 원리는 똑같습니다. 그룹 1, 그룹 2, 그룹 3 아까 말씀드린 그런 논리고요. 여기 같은 경우에는 훨씬 더 학습 대비 시간이 훨씬 더 2시간이라는 시간이 늘어났죠. 물론 강의 1시간 하고 첨삭 1시간까지의 2시간의 텀이 있지만 이 아이들이 그냥 2시간 벙칠 수는 없잖아요. 공부하고 뭐 쉴 애들은 쉬고 어쨌든 간에 이 학습량만 하면 되는 거니까. 그래서 이런 시간표가 나왔는데 여기서 조금 착각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아니 2시간 학습 시간 늘어났는데 애들 공부 더 많이 줘야 되는 거 아니에요? 절대 그렇게 하진 않았대요. 학습 시간이 늘어났지만 이 온라인 비대면 수업이다 보니까 어떤 상황을 고려했을 때 기존 학습량과 동일하게 유지를 하셔서 학습 시간이 늘었다고 해서 아이들한테 더 가중치를 주진 않았다고 합니다. 그런 것들도 이제 고려를 하시면 되겠고요. 중고등관 학습은 개념 교재는 이제 시중 교재를 쓰시고요. 그다음에 문제랑 과제를 또 메솔릭으로 쓰시는 학원인데,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강의는 시중 교재로 이제 개념 강의랑 문제풀이까지 정도 하시고, 그다음에 아까 이제 줌 나가서 아이들이 2시간 동안 푸는 거는 메솔릭 문제랑 뭐 시중 교재 좀 병행해서 아이들한테 학습량을 내줬겠죠. 물론 소단원 수업을 운영하시기 때문에 1차 확인 학습과 2차 확인 학습 정도일 거예요. 그리고 다시 아이들이 들어와서 첨삭은 이 문제 푼 것 기준으로 해서 1시간 정도 아이들이랑 줌에서 또 첨삭하는 시간 갖고요. 마찬가지로 과제도 전범위 모의고사 활용했는데 중고등과는 아무래도 아이들이 좀 잘 풀겠죠. 초등부보다는. 그래서 7회차까지 조금 더 늘린 거예요. 그리고 여기는 이제 더 디테일한 건 공통과제를 내줄 때도 있었고, 취향 유형 분석해서 이 아이는 꼭 이 과제는 해야 된다는 아이들은 문제 선택 과제를 활용해서 과제를 역시나 마찬가지로 일주일에 월요일에 일주일 분량을 전범위 모의고사 한 번씩 하나 다 준 거죠. 그리고 뭐 취향 유형 과제는 그때그때마다 줬기 때문에 뭐 실시간 과제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마찬가지로 메스톡과 카카오톡을 활용해서 이 실시간 확인 기능, 이거 안 되면 사실 큰일 나요. 비대면 수업에서는. 그래서 이런 전반적인 학습 플로우로 운영을 했다. 오늘 한 내용을 한번 최종적으로 정리를 하고 마치도록 할게요. 우선은 첫 번째, 오프라인의 수업 형태가 모두 구현이 가능했다. 우리 사실 뭐 아이들이 있고 없고의 차이지, 뭐 메스올릭 안에도 여러 가지 수업 형태가 있죠. 자기주도식부터 뭐 소단원 수업, 뭐 과제 병행, 뭐 여러 가지 있지만 그 모든 것들이 온라인으로도 가능한 부분들을 실제 우리 메스올릭 고객들께서 증명을 해주셨고요.
그리고 두 번째로는 선생님의 철저한 준비가 필요하다. 늘 계속 얘기했죠. 선생님들이 안일하게만 준비하면 이 수업은 준비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래서 정확하게 판단하고 정확하게 구상해서 실행해야지, 이거 해보고 또 짜보고 이러면 안 돼요. 철저한 준비가 꼭 필요했다. 세 번째로는 효율적인 시간표 계획이 가능하다. 아까 이상적이었던 그 한재욱 원장님의 그 시간표를 떠올리시면서 온라인이기 때문에 가능한 거예요. 사실 번외적인 얘기를 살짝 드리자면, 우리 온라인이기 때문에 학생들이 집에 가서도 숙제 내준 거를 제출할 수 있잖아요. 매스올릭으로는 확인도 가능하고 첨삭도 가능하죠. 근데 온라인 프로그램 쓰지 않는 학원은 여태까지는 불가능할 거예요. 그런 부분들이 효율적인 장점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번째는 하위권 학생들은 따로 관리가 필요하다라고 말씀을 해주셨는데, 사실 이 모든 학생들을 다 온라인 수업을 시키셨던 건 아니에요. 제가 살짝 내용을 뺐지만 하위권 학생들이나 아니면 좀 태도가 불량한 학생들이 있기 마련이죠. 그런 학생들은 사실 권유를 했어요. 좀 쉬거나 아니면 그 학생들 반을 따로 뭔가 편성을 해서 구상을 해야 된다. 왜냐하면 10명 있어도 한 명이 그런 속담이 있죠. 미꾸라지 물 흐리는 속담처럼 한 명이 제대로 안 하면 다른 애들도 끝나요. 그래서 이 온라인 수업 자체는 그런 부분들이 좀 고려를 해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리고요. 다섯 번째로는 관리 툴을 이용한 다양한 관리. 메스톡, 일일학습 보고서, 코멘트부터 해서 번외적으로는 이제 다른 카카오톡, 아까 보시면 대구 원장님이죠. 대구 원장님은 밴드 막 자랑하셨죠. 그러니까 다양한 관리 툴이 있어요. 구글 클래스룸, 카카오 스토리, 소통할 수 있는 참 많죠. 잘 활용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 학원이 어떤 컨셉으로 갈 거냐에 따라서 이 관리 툴은 다양할 것 같아요. 어떻게 쓰실지는.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학습 과제 관리, 시공간 제약 없이가 가장 편리하다. 사실 저 상황이 안 돼서 예전에 아까 원장님이 말씀하실 때 제가 교육을 할 때 기억이 나실지도 모르겠지만 크로마키 기능을 이용해서 뒷배경을 날려버렸어요. 제 얼굴이랑 몸만 나오게 할 수 있어요. 인터넷 강의 찍는 것처럼. 그 기능을 활용했다는 건 뭐냐면 어디서든지 가능해요. 그러니까 집에서든지 화장실에서든지 어디서든 사실 가능하고, 시간도 우리가 아까 온라인 잘 짠 시간표처럼 정말 여러 그룹을 동시간대 운영을 하실 수도 있고, 이거는 온라인 수업이기 때문에 가능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이런 모든 것들이 다양한 사례로 나오고 있고, 지금도 사실 많은 분들이 그 부분을 대비하고 있어요. 그래서 원장님들도 고민하지 마시고 이 자리에 오셨다는 것만으로도 저는 충분한 가능성과 원장님들이 대단하다고 저는 말씀드리고 싶고요. 그리고 정말 저희 줌에 대해서 아니면 이 모델에 대해서 조금 더 이해하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물론 오늘 제 설명이 잘 이해되셨을 거라고 저는 확신하지만 저희 매스올릭 블로그 있어요. 홈페이지 들어가시면 블로그 누르시면은 또 저희 우리 마케팅 팀에서 잘 정리해 놓은 그런 글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도 참고하시면서 계속 공유를 해드릴 거예요. 저희가 어떤 사례, 어떤 부분 궁금하시면 또 찾아가서도 한 번씩 말씀을 드리니까 그런 부분을 망설이지 마시고 지금 고민하는 순간이 시작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오늘 이 자리까지 먼 길 와주셔서 감사하고요. 오늘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정진영 매니저였습니다. 감사합니다.